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블라디미르 푸틴의 자랑인 보석 같은 지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완전히 암흑 속에 빠졌습니다. 바로 크림반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크림반도가 불타고 있습니다. 전력망이 무너지고 있고 공포에 질린 러시아 시민들의 대규모 탈출이 끔찍한 막다른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냈는지입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심리전과 전술적 기만에서 완벽한 교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함정을 설치했고 러시아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심각한 연료 부족으로 인해 수천 명의 도망치는 러시아인들이 이 반도에 사실상 갇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서 이번 전쟁 내내 처음으로 러시아의 최고 선전가들이 푸틴이 자신의 가장 큰 지정학적 전리품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위해 만든 함정, 러시아 물류 붕괴, 인터넷이 크렘린을 굴복시키는 밈을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히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쌤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크림반도까지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의 공격이 왜 성공했는지 이해하려면 그것이 가능하게 만든 준비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틀 전 6월 21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깔끔한 전략적 기만 중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21일 밤 우크라이나군은 정유소나 연료 저장소뿐 아니라 정밀 타격도 감행했습니다. 정유소나 연료 저장소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정기적으로 해온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러시아가 정말 필요한 방공망을 노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죠. 그들은 러시아 S-400 대공미사일 시스템에 속한 레이더 기지 4곳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사용하던 판치르 대공포 및 미사일 시스템 2대도 파괴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6개 모두가 케르치 다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케르치 다리는 러시아 본토와 점령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러시아 장군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방금 이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푸틴이 지키려던 이 다리의 6개 방공 시스템, 이 한 번에 모두 파괴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방공 시스템을 제거한 직후에 다리로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똑똑한 전직 네이비실 처파씨 같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다리는 그대로 파괴되기 쉬운 상태였으니 바로 그곳이 우크라이나가 다음으로 공격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당황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러시아 장군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후 행동을 보여주는 위성사진도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6월 21일 공격 몇 시간 후 촬영됐습니다. 러시아 병력들이 다리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호벽을 세우고 파괴된 방공 시스템을 교체하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을 사용해 다리 하부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군 방어 시설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크렘린은 다리 자체에 대한 명백한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조용히 전혀 다른 목표를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이전에 파괴했던 방공 시스템들은 케르치 다리에 위치해 있었고 그 방공 시스템들은 전체 반도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방공 시스템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노릴 수 있는 목표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렇게 했죠.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는 어젯밤 우크라이나 드론 활동을 보여줍니다. 공격은 주로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이후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불길은 바로 케르치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동부 크림반도에서 가장 큰 발전 시설이죠. 지금 저 발전소는 불길로 많은 에너지를 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러시아는 그 불로 집에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이번 공격의 결과가 바로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보여드린 장면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크림반도 주민들이 정전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 반도의 전체 인구는 240만 명입니다. 즉, 인구의 절반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정전이 전력망 고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연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기는 너무 거대해서
반도에 있다면 3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 수백만 마의 상공에 떠 있는 나사의 화재 감지 위성에서도 이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겨냥한 유일한 발전소는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발전소 전체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목표물은 잠시 후 보고 척파가 만든 지도에 표시된 발전소만 세워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반도 전역에서 최소 4곳의 전력시설이 공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공격이 일어나는 장면 중 하나를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은 크림반도의 한 러시아 거주자가 공개한 것입니다. Нам пизда. We are f***ed. Нам пизда. 바로 저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지금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이라면 당연한 답은 떠나는 거예요. 짐을 싸서 그냥 길을 나서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곳은 아주 멀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차로 운전하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기차도 연료가 있어야 움직이고 어쩌면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 크림반도에서는 비행기가 거의 다 운항 중단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디에도 갈 수 없어요.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크림반도에 갇혀있는 모스크바 주민들의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린 역에 도착했지만 여긴 역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바위로 둘러싸인 곳에 서 있어요. 정말 엉망이에요. 왜 여기 있는 거죠? 모스크바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폐허들은 뭐예요? 지금 모스크바 출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크림반도가 실제로 모스크바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석유 저장소가 우주로 날아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 눈에는 모스크바가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또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북부의 부크림 운하위 철교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다리는 물자와 심지어 군사 장비까지 양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운송 통로의 일부입니다. 이 통로는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로 이동해 최전선의 병력에 보급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반도 내에서도 물자를 이동시켜 러시아군이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젯밤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에 그 경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다룬 우크라이나 작전의 일부로 물류봉쇄라고 불립니다. 이 작전은 러시아 물류를 직접 겨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사 물류를 겨냥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가 전선의 병력에 보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민간 물류 경로나 민간 트럭, 그리고 군에 보급할 수 있는 다른 민간 수단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러시아 시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온갖 품목의 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버터도 떨어지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사는 러시아 여성이 올린 영상을 들어보면 일상이 얼마나 힘들어진지 알 수 있습니다. 묻기 싫지만 휘발유 부족에 대한 불안이 다른 모든 것에도 퍼지고 있나요? 우리는 가게에 와서 고기 코너로 갔어요. 여기서 뭘 살 수 있나요? 여기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닭날개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어디 있죠?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매진된 건지 아니면 식량에 대한 공황이 이미 시작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같은 작전이 점령지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시민들은 연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큰 전략적 그림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밈 타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 이 코너를 좋아하셔서 이번에도 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재미있는 걸 정말 좋아하죠.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시달리면서 인터넷에는 새로운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상대가 올 때까지 밈을 던지고 그 울음도 밈으로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올라오는 밈들에 대해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밈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아래 댓글에 어떤 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밈은 가장 유명한 러시아 선전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공격은 그건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아니라고요. 그저 SS5일 뿐이고 푸틴이 시작한 SM5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 연막 작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알지만 러시아가 곧 이걸 공식적인 변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식적인 변명으로 말이죠. 다음은 누군가 샴페인병을 따는데 병 뚜껑이 그냥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꽤 웃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예전에 게임을 많이 했어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앵그리버드 2026에 새로운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이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푸틴 본인입니다. 푸틴이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중국의 주유소로 불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어요. 더 이상 밈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때문에 러시아는 실제로 석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 두 번째 석유 매장량을 보유했지만 이제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정치인 중에서도 드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긴 하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댓글에 좋아하는 밈을 남겨주세요. 이제 진지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크림반도가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러시아 주민들은 예전처럼 이 반도를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문제를 잊으려고 떠나는 인기 있는 휴양지였죠.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인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똑같이 좋고 아름답지만 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처럼 눈에 행복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메디케어 시스템은 혼란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편, 자동전화, 광고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많은 중개인들은 대형 보험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이 항상 여러분에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트너 챕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챕터는 완전히 독립된 회사로 특정 플랜을 다른 플랜보다 더 권하라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챕터는 전국의 모든 플랜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메디케어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모든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미 올바른 플랜에 가입되어 있다면 챕터가 그렇게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챕터가 실제로 올바른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챕터 사람들이 어떤지 보여줍니다. 작년에 챕터의 도움으로 플랜을 바꾼 분들은 평균 1,100달러를 절약했습니다. 큰 금액이죠. 가장 좋은 점은 이 서비스가 무료이며 20분도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5413-590-903으로 전화만 하세요. 또는 askchapter.org/basics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번호는 5413-590-903입니다. 20분도 채 걸리지 않고 수천 달러를 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크림반도에서 온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러시아 거주자가 왜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들어서 저는 요즘 들어서 다소 침체된 기분을 느끼고 억압당하는 기분, 어쩌면 우울함까지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말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아마 식단을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탕을 제외하고 비타민C 보충제를 추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꽤 어려워요. 보아하니 당신은 크림반도에 사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햇빛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차분하고 행복하게. 전혀 명확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더 큰 그림을 봅시다. 푸틴과 크림반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그곳을 지킬 수 있을까요? 션 페나르의 좋은 분석을 함께 보시죠.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마리우폴 사태와 비슷한 순간이 되고 있으며 연료 부족이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격으로 물류가 타격을 받고 케르치 대교는 전쟁 내내 그 어느 때보다 우크라이나의 표적 목록 상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할 만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이 반도를 떠나기 위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아파트를 헐값에 팔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크림반도는 크린의 가장 위대한 지정학적 승리이자 소중한 흑해 함대의 본거지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이 반도는 연료 부족, 교통 혼란,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했으며 이제는 버려지는 상황까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다리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만약 이 다리가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군사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고 정치적 영향은 특히 푸틴에게 더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다뤘듯이 푸틴에게 크림반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그가 점령할 때 그의 정치적 지지율도 반전되었습니다. 2014년 전에는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는 전례 없는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마라가 다시 소련 시절로 돌아가서 차르가 죽을 때까지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크림반도를 점령한 것이 상황을 바꿨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영토가 러시아에 속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 되찾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푸틴이 실제로 이것을 잃게 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 이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소셜미디어에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선전가들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절대 잃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모습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반도 주변의 물류를 점점 더 장악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 클립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크림반도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최근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여름이 끝날 때쯤 크림반도를 되찾을 거라고 주장하는 걸 자주 봅니다. 조금 색다른 시각에서 바라봅시다. 공식적으로 헤이그 법원은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영토 점령에는 보병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이미 병력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인기로 반도를 테러하는 것뿐입니다. 네, 드론은 무섭습니다. 드론은 피해와 재정적 손실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드론만으로는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전선 상황을 살펴봅시다. 우크라이나의 의지와 달리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정차 진격 중입니다. 콘스탄티노프카는 최근 점령됐으며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림반도의 사람들이 이미 물과 전력 봉쇄를 겪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연료 봉쇄도 분명히 견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공격의 목적은 러시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보는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걸러내고 그에 따라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러시아 국영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도할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러시아 대중에게 하는 거짓말이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크림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 수 있고 떠나는 이들에게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영 언론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클립을 들어보세요. 이제 주제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여러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모스크바에게 큰 우려사항입니다. 내자 비시마야 가제타가 상기시켜주듯이 지난 목요일에는 여러 대의 드론이 모스크바 정유소를 공격했습니다. 코메르산트는 반도에 대한 공격을 보도했습니다. 크림반도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은 케르치 횡단의 페리, 석유 터미널, 그리고 여러 다른 에너지 인프라 시설들을 포함한 곳들에 가해졌습니다. 당국은 4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로 돌아가면 이 신문은 크림반도에서 일반인에게 연료 판매와 러시아 쿠폰을 통한 연료 배급이 중단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료는 공화국의 필수 기능과 안보를 유지하는 국가기관에만 공급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크림반도에는 전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신문들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러시아인들은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전합니다. 오늘 모스코브스키 콩소몰레츠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러시아인들 사이에 위기의식을 조성하고 학습된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된 무기력감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런 패배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습니다. 최근 키이우의 공격은 지정학적 현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두 주요 핵 강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모든 면에서 우크라이나보다 강합니다. 젤렌스키는 모스크바를 상대로 비대칭 전쟁을 사용해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적들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강요하려는 규칙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은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은 전직 네이비실 척파와 함께 만든 독점 영상의 한 부분입니다. 이 코너 배틀필드 브레이크다운에서 척이 우크라이나 실제 영상을 분석합니다.
이 영상은 얼마 전에 저희 웹사이트에 공개된 것이니 제가 조금 젊어 보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한번 보시죠.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대공포입니다. 마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장면처럼 보이네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AAA 대공포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20mm에서 40mm까지의 대공포 사격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보면 특정 장비가 쾅쾅쾅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레이더 유도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3발만 쏠 거라면 확실히 조준하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격 밀도의 좋은 예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렇게 사격할 때 사용되는데 주로 샤이드 드론을 상대로 사용됩니다. 샤이드 드론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느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기 실제로 서치라이트가 위로 비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서치라이트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조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뭔가 불타고 있고 예기치 않은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바로 명중한 겁니다. 이 대포가 미사일에도 쓰이나요? 아니면 다른 무기인가요? 이건 AAA용 단거리 방공 시스템입니다. 순항 미사일에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건 거의 운이 좋아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매우 발전된 AAA 시스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스카이넥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거의 터미네이터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자율 자동 대포로 레이더로 유도됩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설치하고 방어하고 싶은 대상을 프로그래밍한 다음 스위치를 켜면 그 지역을 비행하는 모든 것을 찾아내고 조준하고 교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 중 일부는 아마도 스카이넥스 배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고 계신 것은 최후의 방공선, 즉 대공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패트리엇 같은 장거리 방공 시스템도 있고 NASAMS나 크로에텔 같은 단거리 방공 시스템도 있습니다. 더 짧은 사거리의 스팅어 같은 무기도 있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은 대공포 AAA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나머지 부분을 보고 싶거나 저희가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 공개하는 더 많은 독점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basicsinsider.com에 방문하셔서 지금 바로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저희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여러분은 이런 독점 컨텐츠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멤버가 되셔서 즉시 이용해보세요.